국민의 밥상에 오르며 서민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생선 고등어와 명태. 노릇노릇 구워낸 구이부터 시원하고 얼큰하게 끓여낸 찌개까지 온 국민이 즐겨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생선이란 말은 이제 옛말. 국민 생선의 양대 산맥인 고등어와 명태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남획으로 인해 사라져가고 있는 두 국민 생선. 다시 우리 바다로 돌아와 어민들에게 만선의 기쁨을 줄 수는 없는 것일까요? 삶의 냄새가 배어나는 곳, 노량진 수산시장. 새벽 6시, 중매인들의 치열한 가격 경쟁을 시작으로 수산시장에 본격적인 하루가 열립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싱싱한 수산물들의 향연. 제철 수산물들이 한창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시장 한쪽에는 상시 운영되는 자반 판매장이 따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살이 통통하게 오른 고등어가 시장을 찾은 손님들을 유혹합니다. 물이 한창 올랐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봅니다. 싱싱한 고등어를 간간하게 소금에 절여 재워두면 일명 밥도둑이라 불리는 자반 고등어로 변신을 하는데요. 이거는 소금을 쳐야 자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 작업하는 거예요. 소금 치는 거죠. 어떻게 골라야 되나? 고등어는? 네, 철이 있어요. 철이. 고등어에 알이 들어있을 때는 고등어는 맛이 좀 없어요. 알이 좀 빠지면 그다음에 기름이 차요, 몸에. 그러면 그때는 맛있어요. 소금과 어우러져 제대로 숙성된 고등어 자반은 사시사철 우리 밥상에 올려져 출출한 배를 달래주는 서민의 생선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고등어 자반만 국민 밥도둑이 아닙니다. 칼칼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고등어 조림은 아버지의 힘이 되고 아이들을 살찌우는 서민들의 대표 반찬이었으니까요. 이거는 생물이고 이거는 반건조거든요. 반건조인데 아무래도 구이는 반건조가 맛있어요. 생물보다. 생물은 조림이 훨씬 맛있어요. 그렇게 가족의 사랑을 이어주던 서민들의 대표 생선 고등어. 맛은 변함없을까요? 먹어보세요. 제주도 사람은 냄새가 안 나요. 맛도 맛이지만 지글지글 구워질 때 새어나온 고등어 기름 냄새에 젓가락질이 바빠집니다. 이분은 아예 뼈째 들고 뜯어보시겠다. 그 갈비를 뜯는다는 게 신분, 대한민국에 이제 상층부에 들어갔다는 그 한 상징처럼 이야기가 됐고, 갈비 먹으러 가자 그러면 상당히 이제 뭔가 돈 많이 벌고 돈 좀 벌었다는 그런 상징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그 갈비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 막걸리에 생선구이 갖다 놓고 요걸 이름을 고갈비라고 불렀던 거죠. 고등어 구이를 그냥 고갈비. 갈비를 뜯는다는 이런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이거하고 비슷한 이름들은 많아요. 고갈비,
닭의 갈비가 아님에도 닭갈비라고 부르고요. 돼지갈비가 아닌데도 사실 뭐 다른 뒷다리살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도 그냥 돼지갈비 이렇게 부르죠. 배고팠던 산업화 시대에 서민들의 애환을 달랜 음식 고갈비. 서울 종로의 피막골을 비롯해 전국 각지마다 고갈비 골목이 생길 정도로 당시엔 많은 서민들이 즐겨 먹었죠. 기름진 고갈비를 안주 삼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면서 서로를 위로하던 그때, 서민들의 고된 하루를 달래주던 고갈비는 참 고마운 생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네 밥상을 책임져주던 고등어의 위상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의 끼니끼니 고등어 매일 먹었던 것 같아. 거의 항상 그냥 고등어. 근데 진짜 지금은 고등어 그게 이제 우리가 항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고등어철일 때 그때 뭐 거의 매일 이렇게 먹는 거죠. 그러다 고등어 안 나오면 그냥 없는 거고. 근데 지금은 고등어를 뭐 냉동 저장하죠. 외국에 멀리 원양에서 가져오죠. 이거는 뭐 제철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맛없게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옛날에 딱 제철에 이렇게 먹던 게 없어지니까. 국내산 고등어가 올라왔던 우리 밥상이 수입산 고등어로 채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체 고등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우리는 대형 선망의 고등어 잡이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고등어 떼를 찾으면 불을 밝혀 어군을 모으고 본소는 어군에 그물을 둘러치는데요. 불빛을 따라온 고등어들은 떼를 지어 다니는 특성이 있어서 한 번에 평균 10톤 정도까지 잡힙니다. 문제는 이 그물 안에 치어가 섞여 있다는 거죠. 대부분 크기가 작거나 1년이 채 안 된 것들입니다. 실제로 어시장 같은 데 가보면 고돌이라고 부르는 채 1년이 안 된 어린 아직 미성숙 고등어가 한 40% 이상 잡힌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자원을 보존하거나 자원을 회복한다는 입장에서는 고등어가 한 번은 산란을 하고 그 이후에 성장한 것들을 우리가 잡고 그 어린 개체들은 다음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인간의 욕심들이 한 번 산란할 수 있는 정도까지 크는 것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해수면 위에서 살아가는 고등어는 초기 성장이 매우 빠릅니다. 빨리 자라서 취약한 어린 시기를 탈출하려는 사람과 비슷한 생존 전략을 갖고 있는 거죠. 1년 이상 잘 자란 고등어의 크기는 대략 28cm 정도. 이 중에서 50%가 산란에 참여하고요. 여기서 2년이 더 지나면 모든 개체가 산란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단 1년의 시간도 고등어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국내산 고등어를 사라지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바다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생선, 비단 고등어만이 아닙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누구라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생선, 명태. 얼리지 않은 생물 명태를 시원하고 칼칼하게 끓여내면
속풀이에 좋은 생태탕. 밥도둑 창난젓의 재료도 명태 내장입니다. 퇴근 후 맥주 한 잔이 생각나 찾아간 을지로 골목에서 만난 명태는 고단했던 하루를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